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민 5,34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팬데믹에서 탈출해 각종 전통 퍼레이드가 재개되는 등 감사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게 됩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급락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급 등에도 강력한 고용과 소비를 보여 올 연말 대목과 향후 성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두세 잔 마실 경우 뇌졸중과 치매를 30% 가까이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민 5,34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에 막혔던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것이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5% 적은 수준으로 거의 일상으로 복귀해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모이거나 여행길에 나서는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와 공항들에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에 모이거나 여행길에 나선 인파들도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미국민 5,340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AAA는 추산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지난해 4,710만 명보다 630만 명, 13% 늘어난 겁니다. 아직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5,600만 명보다는 260만 명, 5% 적은 수준이지만 거의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가족 방문이나 여행길에 나선 5,340만 명 중에 90%인 4,83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들로 지난해보다 8% 늘었고 팬데믹 직전보다는 3%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여행객들은 420만 명으로 지난해 230만 명에 비해 80%나 급증했고 팬데믹 직전에 460만 명을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철도와 버스 이용객들은 100만 명으로 지난해 28만 1000명에 비하면 262%, 3배 이상 급증했으나 아직 팬데믹 직전에 150만 명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여행객들은 급등한 고유가와 고물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여행객들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보통 무연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전국 평균이 지난해 $2 11센트에서 현재는 $3 40센트로 $1 29센트나 급등해 있습니다. 한 번에 50마일, 왕복 100마일을 갔다 오려면 휘발유 값으로만 $129를 더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항공료는 국내선 평균 $132로 운항이 적어 비쌌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27%나 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호텔 숙박비는 중급의 하룻밤에 $137에서 $172 사이로 지난해보다 39%나 올라 있습니다. 렌트카는 하루 평균 $98로 지난해보다 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올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에는 팬데믹에서 탈출해 5,340만 명이나 여행길에 나선 동시에 뉴욕시 맨하튼에서 전통의 메이시 퍼레이드도 재개되는 등 감사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게 됩니다. 뉴욕시 메이시 퍼레이드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원격 참관만 허용돼 행사와 관중들이 88%나 급감했지만 올해는 완전 정상을 되찾아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제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손발이 묶였던 3억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팬데믹에서 탈출해 대이동과 감사축제 한마당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모여 풍요로운 결실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감사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선 한 세기 전통이 된 95번째 메이시 퍼레이드가 땡스기빙 당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맨하튼 센트럴파크 서쪽을 출발점으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베이비 요다를 비롯한 15개의 자이언트 벌룬, 공작을 비롯한 61개의 각종 풍선을 앞세우고 1000명의 광대들, 1200명의 치어리더들, 10팀의 마칭밴드와 24팀의 공연팀 등 8000명의 참석자들이 행진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맨하튼에 몰려드는 350만 명의 관중과 5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전통의 퍼레이드를 지켜볼 것으로 보여 팬데믹에서 탈출하는 미국의 상징적인 축제 한마당을 지구촌에 선보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메이시 퍼레이드에서 한국의 신예 걸그룹 에스파가 라이브로 K-팝을 공연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한 가족, 손주들과 함께 매사추세츠 낸터키트 섬에 있는 억만장자의 사저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5년 이래 칼라일 투자그룹 창업자인 억만장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사저에서 추수감사절을 매년 보내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르는 터키 요리를 홈리스 피플 등 불우이웃과 나누는 사랑 나누기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반면 올해도 터키 4,600만 마리나 3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땡스기빙 식탁을 위해 희생됐습니다. 더욱이 올해 추수감사절 식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3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1인당 6달러, 10인용 기준 53달러 31센트가 들어 지난해보다 6달러 41센트, 14%가 오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 맥도널드는 물론 아이압, 애플비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대부분 문을 여는 반면 월마트와 타겟, 코스코 등 대형 소매점들은 온라인 쇼핑만 운영하고 매장 문은 닫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신청된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급락해 팬데믹 이래 최저치는 물론이고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만 거의 유일하게 한 주에 1만 8천 건이나 급증했으나 전주에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 처리에서 2주치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에서 중시되는 실업수당 통계가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9천 건으로 전주에 27만 건에서 7만 1천 건이나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래 최저치는 물론 팬데믹 직전보다 적은 수준으로 하락한 겁니다. 더욱이 19만 9천 건은 1969년 11월 15일에 19만 7천 건을 기록한 이래 무려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1만 8,9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00여 건이었던 전주보다 1만 7,700여 건이 한꺼번에 급증한 겁니다. 2주치를 보면 지난주 버지니아만 거의 유일하게 급증한 것은 행정 처리에서 2주치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여 내주 나올 통계를 봐야 정확한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에서는 2,020건이 새로 신청돼 전주보다 230건 줄었습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5만 3천여 건이나 신청됐지만 전주보다는 6,600건 줄어들었습니다. 텍사스는 1만 5천여 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300여 건 감소했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243만 2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한꺼번에 75만 2천여 명 급감했습니다.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177만 8천 명으로 16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9월 초에 완전 종료된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고 있는 PUA는 33만 4,800명으로 전주보다 45만 6천 명, 장기 실직자들이 받는 PEUC는 15만 1,600명으로 12만 1,500명이나 각각 대폭 줄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개인 소비 지출은 1.3%나 급증하는 등 물가 급등에도 강력한 고용과 소비를 보여 올 연말 대목과 향후 성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11월 들어 공급 대란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고 원유 증산과 전략 비축유 방출 등으로 유가를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안정되면서 미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30년 만에 물가 급등까지 일축하며 경제 성장의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6.2%나 급등하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19만 9천 건으로 급락해 52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과 임금 상승에 고무된 미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 물가 급등에도 씀씀이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9천 건은 전주에 27만 건에서 7만 1천 건이나 급감하면서 팬데믹 이래 최저치는 물론 1959년 11월 15일에 19만 7천 건을 기록한 이래 무려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243만 2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한꺼번에 75만 2천여 명 급감했습니다.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177만 8천 명으로 16만 8천 명 감소했으며
완전 종료된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고 있는 PUA는 33만 4,800명으로 전주보다 45만 6천 명, 그리고 장기 실직자들이 받는 PEUC는 15만 1,600명으로 12만 1,500명이나 각각 대폭 줄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일자리가 안정되면서 30년 만에 물가 급등에도 미국민들이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지출은 10월에 1.3% 늘어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월의 소비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 0.9% 급등했고 개인소득은 0.5% 늘어나는 데 그쳤음에도 개인 소비는 이를 모두 추월한 1.3%나 더 늘어난 겁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30년 만의 물가 급등과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축해놓은 돈을 계속 쓰는 것이어서 올 연말 대목과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의 미국민 소비 지출은 상품 구매에서 2.2% 급증한 데 비해 서비스 지출에는 0.9% 증가시켜 공급 부족, 공급 대란에 따른 물가 급등까지 급속하게 완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 공급 대란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 원유 정산, 전략 비축류 방출이 단행돼 유가를 진정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몸에 좋다 혹은 나쁘다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플로스 메디슨 저널의 새로운 연구 결과 커피를 하루 2-3잔 마실 경우 뇌졸중과 치매를 30% 가까이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뇌졸중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의학 학술지 플로스 메디슨 저널은 커피와 차를 마시면 뇌졸중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가까이 낮아진다 발표했습니다. 예방 효과는 하루에 커피를 2-3잔 마시거나 커피와 차의 조합으로 3잔에서 5잔 정도 마시는 사람에게 가장 컸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10%에 이르고 치매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류가 극복해야 할 가장 도전적인 질병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지구촌 1억 3천만 명이 치매와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커피나 차 섭취가 뇌졸중과 치매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 영국 바이오뱅크로부터 50에서 74세인 남녀 36만 5,700여 명의 건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한 사람들로 연구팀은 이들을 작년까지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5,079명에게서 치매가 발생했고 만 53명은 한 번 이상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커피를 2-3잔 마시거나 차와 커피를 4잔에서 6잔까지 마신 사람의 치매와 뇌졸중 발병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2-3잔의 커피와 함께 3잔 정도 차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은 32%, 치매 위험은 28%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커피와 차가 왜 뇌졸중과 치매에 큰 효과를 보이는지 밝혀내진 못했지만 커피와 차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이들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 소모량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 중 62%는 매일 커피를 마시고 10명 중 7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커피를 마시며 이에 따른 미국의 커피 소비량은 2015년 이후 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간 카페인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찬반은 분분했지만 이번 연구로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